안녕하세요. 백지훈입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예외 처리되는 if 세션이 발생하는 것들을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냥 코드상에서 try catch문을 사용하지 않고 예외 처리한다든지 그다음에 if 세션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제 try catch문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예외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try catch binary라는 이런 이제 그런 예의 처리하는 트라이캐치 문이라고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블록들을 좀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스로우 키워드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예외가 런타임 인셉션이 발생할 경우 예외 처리하는 동작들을 예외 처리로 동작을 유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외 처리하는 목적은 프로그램이 갑자기 이제 종료를 막아주고 그다음에 정상 실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음, 프로세서 이 트라이 캐치 문을 잘 사용해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프로세서가 계속 동작할 수 있도록 만약에 여기 열 포인트 인셉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프로세서가 종료되지 않고 그거를 맞게 또 동작할 수 있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해주거나 이런 용도에 사용되고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트라이 캐치 문을 쓰게 되면 이제 런타임 인셉션이랑 런타임 인셉션이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요. 컴파일러가 이제 발견했을 때 이제 런타임에로 발생되지 않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당해서 되지만 컴파일러가 뭐 다양한 이런 예제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을 때 컴파일러가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런타임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하는 그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트라이 캐치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트라이 캐치문은 정상적으로 이제 트라이문으로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요 바운더리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돌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동작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구조를 갑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바이너리라는 요 키워드는 사실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무관합니다. 또 어차피 요거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 밑에 있는 코드는 정상적으로 무조건 돌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따라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예제고요. 한번 넘겨보면 일반적인 예제를 한번 돌려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라이 캐치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 캐치로 해서 이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걸 이제 찾아본 거죠. 우리가 for name이라는 클래스의 for name이라는 걸로 스트링 2를 찾았는데 이때 존재하지 않으면 그 찾아서 여기에 누라고 했어요. 근데 이 누라고 했는데 자체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트라이 캐치문에서 요거를 캐치해서 온 거죠. 요걸 빼버리고 우리가 코딩을 돌려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캐치가 된 거니까. 근데 어, 요걸 다 지워야 되는데 다 지워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아예 그냥 검사에서부터 입세션이 발생했네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입세션이 발생을 해서 어, 클래스 not found 입세션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 캐치문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쓰게 되더라도 되는데 요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요걸 안 하더라도 요렇게 지우더라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문을 하게 되면 검사를 통해서라도 나오는 문제들도 어차피 이세션 우리가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요거 하게 되면 이제 이건 정상적이기 때문에 스트링은 존재하기 때문에 캐치문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도 들어갔네요.
이게 아마 다 써줘야지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쵸? 예. 다 써줘야지 정상적으로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쓰게 되면, 예,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런 패키지를 전체를 다 써줘서 제가 지금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 트라이 캐치문을 사용하는 예제인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출력을 하죠. 스트링 2는요. 그리고 그 다음 장 예제로는 이것도 그냥 돌려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돌리면서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저기 화면 보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그대로 돌려보면 밑에를 다 가려버리니까 실행할 매개변수가 부족하다고 해요. 이거 앞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 널 넣어놓고 요거를 트라이 캐치문 한 거죠. 사실 요거 트라이 캐치문을 쓰지 않고 전에 이제 그런 조건문으로도 만들 수 있었죠. 조건문으로 해서 이입 세션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하면 플러스 실행할 매개변수가 부족하다라는 우리가 이 세션을 바로 받아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하게 하려면 아규먼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하세요 하고 여기가 무조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조건 들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밑에 이제 코드로 넘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인티저로 정확하게 변환이 완료될 거고 그 다음에 값을 다 출력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변환할 수 없을 때 다시 실행하십시오라는 거를 파이너리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건데 어,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변경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변경하고 돌리면 숫자를 변환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정상적으로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에 있는 트라이 캐치문에서 숫자를 변환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파이너리 쪽은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실행하십시오로까지 출력이 된 거죠. 예, 이거는 뭐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였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트라이 캐치문을 두 개 사용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쓸 수 있겠죠. 네. 입세션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입세션을 아예 명칭을 넣어서 캐치문을 또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뒷장에 내려가면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우리가 그냥 값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뜬다. 우리는 앞에서 한번 보셨죠. 그리고 다중 캐치문이라고 해서 지금 어차피 이제 다중 캐치문은 또 이제 방금 제가 말해드렸던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익셉션만 보는 게 아니라 방금 이렇게 이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묶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트라이 캐치 묶었는데 다중 캐치문이라 그래가지고 요 장을 한번 같이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규먼트를 들어온 걸 넣어주는 거. 아규먼트가 없으면 당연히 이 세션이 발생할 거고요. 아규먼트가 만약에 숫자가 아니어도 이 세션이 발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 더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무조건 실행이 될 거예요. 한번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돌려보면 실행할 매개 변수가 부족합니다. 다시 실행하십시오. 요게 요 이 세션이 캐치를 한 다음에 여기로 들어와서 출력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규먼트에다가 A1, 2, 3, 4라고 넣으면 넘겨 들려보면 이번에는 아규먼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행할 매개 변수가 부족합니다는 아니지만 숫자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뜨면서 다시 실행하십시오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중으로 캐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캐치하는 것들을 자기 이제 입세션에 맞게 자기가 캐치해서 그걸 맞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걸로 돌리기 위해서 제가 A를 빼주면 엘리멘트 A를 빼주고 런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값을 계산하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아규먼트들의 어떤 입세션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걸 캐치하는 문이 달라지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중 캐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세션 중에서 이제 가장 최상위 입세션이 누구냐면 그 입세션이라는 이름을 쓰는 애가 가장 최상이에요. 입세션이라는 이름을 쓰는 애가 가장 최상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이제 절차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절차지향적으로 어떤 입세션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입세션이 최상위에 존재하는 입세션이 다 얘네들을 캐치할 수 있어요. 어떤 입세션이든 어떤 입세션이든 캐치가 입세션이 먼저 와 있으면 얘가 모든 입세션을 캐치하기 때문에 그 하위에 있는 입세션들은 체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 하위에 있는 위치에서 이제 캐치가 될 만한 애들, 이 입세션은 모든 애를 다 캐치하는 입세션이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입세션을 써주려면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야 될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입세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입세션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입세션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입세션은 이 입세션대로 예외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입세션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프로세서 종료시킬 수밖에 없겠죠. 이 입세션이 발생했다면요. 그래서 요 예제 코드를 한번 또 같이 보시면 어, 여기서 얘와 얘의 순서가 바뀌면 실행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매개 분수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데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에 매개 분수가 부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요거를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아규먼트를 바꾸게 되면 어떤 입세션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입세션이 실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요거는 이제 종료를 시켜주는 어떤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맞겠죠. 우리가 모르는 입세션이 여기서 이제 발생한 거죠. 여기는 우리가 알만한 입세션들을 넣겠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모르는 입세션들을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예제가 되는 코드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입세션을 구성할 때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모르는 입세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구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세션들을 스로 던지다라는 이제 표현을 떠넘기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어, 굳이 입세션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스루를 통해 가지고 입세션을 던져줘서 그쪽에서 이제 입세션을 실행할 수 있는 트라이 캐치문을 그런 쪽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 이제 이 메소드 아까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메소드를 스루를 해주는 거죠. 만약 이런 입세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메소드에서 이런 입세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걸로 호출한 곳에서 그 입세션을 처리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코드였죠. 요 펑션이 호출됐을 때 이런 식으로 요 펑션이 호출됐을 때 여기에 있는 펑션들이 동작했을 때 여기에는 스루를 통해서 입세션을 이제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캐치를 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입세션 트라이 캐치문을 굳이 안 쓰더라도 이 메소드에서는 트라이 캐치문이라는 거를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스루를 통해서 이쪽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 동일하게 이쪽으로 트라이 캐치가 된 거죠. 그쵸? 트라이 캐치가 돼서 메소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메소드 만약에 요걸 스루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얘를 만약에 안 해준다면 이건 그냥 에러가 뜨죠. 그래서 이 세션이 이제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 뻔히 알죠. 그래서 얘는 넘겨줘서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코드 이제 에러를 없애주는 그런 부분이죠. 요거 아예 없으면 어,
사실 이렇게도 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소드를 부를 때, 난 여기다 트라이 캐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캐치가 안 되죠. 네, 얘는, 어떤, 뭐, 메소드만 부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눌러보면,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던져주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리고 아니면, 다시 이게 아니라면, 이런 것도 이제 에러를 잡을 수 있는 트라이 캐치문을 아예 여기다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도 트라이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지우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된 거죠.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된 거고 요 이 이벤트 이 세션이라는 거에 이제 거를 그냥 바로 출력하면 요 밑에 걸 그대로 출력을 해요. 한번 보시면 스택트리 하면 그냥 똑같아요. 없으면 이게 없으면 없는 대로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죠. 보통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봐요. 요걸로 그냥 이 세션 뭐 굳이 뭐 어떤 이 세션 때문에 이 세션을 처리한다기보다는 트라이 캐치 문을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트라이 캐치 문으로 방금 자동으로 좀 생성하는 것까지 한번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수로까지도 넣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 이게 그거에 대한 예제였죠. 얘가 여기서 발생되는 캐치를 메소드에 트라이 캐치라는 트라이 캐치에 대한 그런 수루를 해주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해서 하는 거죠. 뭐 차이는 메소드마다도 다 이제 그런 입세션이 발생할 때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제 어떻게 호출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써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 내부에서 쓰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서도 메인 메소드에서도 수루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그 문제가 있으면 어, 메인을 호출해주는 쪽에서 약간 결국은 동일하게 그냥 끝날 거예요. 만약에 저런 클래스 납바운드 입세션이 발생하게 되면 메인에서 납바운드가 발생하면 그냥 다시 위로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요것처럼 예제를 보면 얘를 지우고 아이고 얘를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는 스루를 해주고요. 근데 얘도 또 문제라고 해요. 그때 내가 호출해내는 스루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한 번 더 스루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면 그냥 이거는 메인으로 누가 나를 호출하는 애한테 수를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걔도 트라이 캐치문으로 어딘가는 잘 모르겠지만 얘를 실행시켜주는 구석에는 트라이 캐치문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입세션 발생하면 그 입세션으로 넘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쓰고 있는 예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만한 코드가 있다 그러면 메소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메소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를 던져줘서 메인 메소드에서 입세션을 발생하는 그럼 이러면 무조건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겠죠. 그럼 아니면 이걸 트라이 캐치를 한다든지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긴 한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여태까지 실습하면서 만들었던 코드에도 보면 메인에 제가 요 스루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트라이 캐치를 해놨으면 아 요거에 대한 또 설명이 없으니까 수업 진행에 조금 난해할까봐 그냥 저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이쪽에다가 수루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만들었던 코드를 보시면 메인문에도 이 세션을 수루하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예제를 배웠으니까 나중에 제가 요거를 이제 좀 바꾸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그리고 어,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